은퇴했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평생 착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의 노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혼자 계신 분들, 자식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분들, 한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날린 분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년간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한 결과 노년기에 행복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체력이 있었고, 직장에서의 지위가 있었고, 넓은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은 약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들며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몸은 예고 없이 아프기 시작하고 돈은 아무리 아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복이 돌아올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을 특별히 더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더 쉽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기주장과 명확한 경계 설정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 살지 않아. 반면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시나요? 지금부터 저는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현명한 노년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명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에 괜찮아라고 참으며 살다가 병든 분들, 자녀의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분들,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병들어 쓰러졌을 때 그 착한 사람 이미지가 당신을 지켜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병이 됩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은 존중받는 노년의 기본입니다. 셋째,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욕을 먹을 용기 없이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존엄한 노년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노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지금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자신을 지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 방법마다 실제 사례와 실천 팁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노년의 행복과 존엄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결국 병이 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배우자가 화를 내도,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친구들이 부탁을 해도 항상 웃으며 받아들였죠.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내가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15알의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 한 명 없이 말이죠.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억눌린 감정이 신체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속상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68세 박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내 감정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점점 쉬워졌죠. 셋째, 감정 표현을 위한 간단한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건 내게 불편한 일이에요와 같은 문장을 거울 보며 연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자립은 존중받는 노년의 기본입니다. 70세 박영호 씨는 평생 일해서 노후를 위한 작은 건물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진 아들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영호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를 지키지 못했죠. 아들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자녀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설날에도 찾아오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럼 현명한 경제적 자기방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노후자금은 운용자금과 보존자금으로 명확히 구분하세요. 운용자금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존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금융결정에는 최소 3일의 숙려 기간을 두세요. 특히 가족의 요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볼게라는 말 한마디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관리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지인과 상의하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73세 이명자 씨는 이 방법으로 위험한 투자를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사업한다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먼저 전문가와 상담했어요. 그 결과 위험한 투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세 번째, 약함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노인 대상 사기 피해자 100명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과 배려심이 많아 보이는 표정과 말투였습니다. 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단호한 표정 연습을 하세요. 거울 앞에서 미소 짓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둘째,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답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65세 김철수 씨는 이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피했습니다.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했을 때 먼저 아들에게 확인 전화부터 했어요. 셋째, 주변의 판단을 도와줄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1명 이상 두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적절한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72세 윤영숙 씨는 평생 손주를 돌봐주고 자녀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아프게 되었을 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 갑자기 도움을 못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거리두기 없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거리두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나만의 시간으로 정하고 지키세요. 그 시간에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시간과 한계를 미리 정하세요. 오후 3시까지만 봐줄 수 있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셋째, 작은 일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부담 없는 작은 부탁부터 오늘은 어렵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연습이 쌓이면 큰 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욕을 감수하는 용기 기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욕을 먹을 용기 없이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68세 나기남 씨는 자녀의 보증 요청을 거절한 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거절하길 참 잘했어요. 다른 마을 친구들은 보증 섰다가 집까지 날리고 요양원도 못 가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욕을 감수하는 용기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녀나 가족에게 미리 당신의 원칙을 알려두세요. 나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돕기 어렵다고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덜 신경 쓰는 훈련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작은 일을 해보세요. 셋째, 나중에 후회할 일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당장의 불편함과 나중에 후회 중 어떤 것이 더 큰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본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경제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약함을 극복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며 때로는 욕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이 5가지가 바로 존엄한 노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년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정 표현하기, 경제적 자기방어, 약함 극복하기, 적절한 거리두기, 그리고 욕을 감수할 용기.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변화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6세 정명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평생 괜찮아라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김영수 씨처럼 말이죠. 그러다 요양병원에 2달 누워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퇴원 후 정 씨는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방법인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였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 오늘은 내 약속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죠. 처음엔 무척 어색했고 눈치도 보였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주 3일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취미생활과 친구 만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불만을 표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존중해줘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주더라고요. 놀라운 건 건강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혈압약 용량이 줄었고 잠도 더 잘 자게 됐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두 번째 방법, 경제적 자기방어를 실천한 70세 김정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던 분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대학원 등록금, 작은 아들의 결혼비용, 딸의 사업자금까지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그러다 앞에서 설명드린 운용자금과 보존자금 구분법을 알게 된 후 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내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더 이상 큰 돈은 줄 수 없어. 처음에 자녀들은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의 자립적인 모습을 존중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용돈도 주고 명절에 챙겨주려고 해요. 내가 경계를 분명히 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어요. 이전에는 돈 때문에만 연락하더니 이제는 진짜 정이 느껴져요. 앞에서 설명드린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 약함 극복하기와 적절한 거리두기를 함께 실천한 68세 박영준 씨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평생 동네에서 참 좋은 사람으로 불렸지만 은퇴 후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부탁에 시달렸습니다. 노인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박 씨는 앞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먼저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나의 날로 정했죠. 둘째, 단호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일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뭘 부탁하면 바로 오케이 하던 버릇이 있었어요. 그 습관을 고치려고 거울 앞에서 연습했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어렵네요 라고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냉담한 반응도 있었지만 오히려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도 2번이나 막아냈어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5번째 방법인 욕을 감수하는 용기를 실천한 77세 이순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마을에서 화목한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경제적 요구와 손주 돌봄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을 때 이순옥 씨는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는 자식도 도와주지 않는 냉정한 어머니라는 소문이 돌았고 아들은 한동안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들의 사업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순옥 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면 그녀는 노년의 집까지 잃을 뻔했던 것이죠. 아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을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안정된 노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존중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대단한 결심보다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메시지 사용하기나 감정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하려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앞에서 언급한 거울 앞에서 단호한 표정 연습을 할 때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동료를 찾으세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와 함께하면 변화가 더 쉬워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 성공을 기록하세요. 작은 성공이라도 메모해 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처음으로 손주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 같은 작은 승리를 기념하세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감정일기와도 연결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평생 살아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인내와 이해를 보여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욕을 감수하는 용기도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세요. 노후 자금은 운용 자금과 보존 자금으로 구분하고 쉽게 움직이지 마세요. 셋째, 약함을 극복하세요. 단호한 태도와 표정을 연습하고 모든 결정에 시간을 두세요. 넷째,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세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도움을 줄 때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세요. 다섯째, 욕을 감수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원칙을 미리 알리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세요. 이 모든 방법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엄한 노년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존엄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모두를 위해 희생하다 지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온 모습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기 내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